안녕하세요. 일요일 해외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토요일 국내 금융시장 브리핑 포맷이 약간 변경된 거 보셨죠? 예,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도 포맷을 과거처럼 되돌리겠습니다. 인터뷰는 핵심만 되도록 20분 내외에서 짧게 하고요. 주요 거시경제 지표, 특히 시황에 관련된 지표를 하나씩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화요일하고 목요일 방송은요, 과거처럼 거시경제 신용팽창과 축소, 통화량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어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최소한으로 하고요. 꼭 필요한 것은 주말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다사다난했죠. 먼저 S&P 500 인덱스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S&P 500 지난주 수목금 3일 연속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실 텐데요.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2932포인트 근처에서 일단 하락을 마감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조정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오른쪽 파란색 박스를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약 2800포인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번과 같은 하락 조정을 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약 130포인트 정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갈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인덱스입니다. 나스닥 인덱스 또한 거의 S&P 500 인덱스와 동일하죠.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지난 6개월간 조정을 했을 경우 전부 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현재 지수가 8000포인트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약 7600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의 위안화 환율과 달러 원 차트를 위아래로 비교해 봤습니다. 역의 위안화 차트 USD 슬러시 CNH, 예, 지난 8월 1일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위안화 환율이 6.97까지 올라갔어요. 밑에 달러 원 차트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분정, 화이트 리스트 삭제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 관세 10% 부과 선언을 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역의 시장에서 토요일 새벽 한국의 환율, 달러 원 환율은 1204원에 마감됐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방송에서 달러, 환율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때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 1250원 구간일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현재 1200원을 넘어선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환율에 앞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과 가장 관련이 높은 차트죠.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위험자산 하면 주식도 있지만 하이힐드 채권도 만만치 않죠. 하이힐드 채권은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이 만약에 더 강하게 하락한다면 주식시장도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도 HYG ETF를 점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주말마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주중에도 각자 알아서 차스닷컴에 가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와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 500이나 그다음에 나스닥 인덱스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블 탑이죠. 지난 5월 탑, 그 다음에 8월 탑, 7월 탑이죠. 이게 양 탑이 있어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더 하락한다면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분쟁, 이 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정말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인지 이것과 연관이 있겠죠. 이 중국과 미국의 이 3천억 달러에 대한 분쟁은 이따가 토마스 류 선생님과 거의 대부분 이 것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터뷰하니까 뒤에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년 마이너스 2년,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7월 달만 해도 0.3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8월 2일 0.14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좁혀졌죠. 이 0.14포인트는 거의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3천억 달러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최악의 경우 3천억 달러가 나오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게 현재 9월 1일부로 부과하겠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로 공언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 재료, 이게 10년 마이너스 2년 채권 스프레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미국과 중국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많이 하락했죠.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지난번 그 5월달 분쟁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여부 확인하셔야 될 거고, 저 생각은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지수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전에 베트남 호치민 지수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지수는 5월달이죠. 5월달 그 중국과 미국의 그 분쟁, 화웨이 관련해서 분쟁 때문에 88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991.10포인트. 금요일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호치민 지수의 추세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 고객 중에 많은 부분이 연금 펀드는 베트남을 많이 편입하고 있잖아요. 현재 베트남 지수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중국, 그다음 미국 이런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제 토마스 류 선생님과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도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딱 맞겠습니다. 네, 아주 변동이 죽을 듯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딱 맞는 재료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어떤 다른 주보다도 하여튼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아갖고 예. 솔직히 좀 분석하는데 이제는 좀 지쳐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치신 분을 지금 못 주무시게 잡아놓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7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연준의 그 금리 정책보다도 한참 더 앞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0.25% 금리 인하는 100%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이 앞으로 향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걸로 기대했고, 또 한편에서는 0.5% 인하도 기대했었는데 실제 연준은 0.25%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거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그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그 요약은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 하강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의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그런 경우와는 다르고, 그 연속적인 인하 중에 첫 번째는 아니다. 즉, 더 이상은 그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은 실망했었죠. 예.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텐데, 하셨더라도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됐을 텐데,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시장이 원하는 모범 답안은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발언은 정당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물어보나 지금 금리 인하할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비난하고 하여튼 코너로 몰아붙이고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 체면 치료용으로 금리 인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만일 금리를 9월 달에 또 인하하겠다고 발언을 했으면은 그것도 시장에 또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연준에서 뭔가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미국 경제가 진짜 하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변수가 시장에 반영되면은 또 어차피 조정을 기다렸던 그 투자자들에게 좋은 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다시 3천억 달러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라고 9월부터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가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이 발언에 반발하는 모양새고, 사실 9월 달에, 8월에는 이제 FOMC가 없으니까 9월 달에 한 번 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기조를 밝혀라 라는 압력성의 이 관세 인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FOMC 그 기자회견에서 그 CNBC 기자가 아주 전곡을 찔러서 질문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다음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지 더 인하할지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연준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연준 금리 정책에 그때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지금부터 예측해 보려고 그러면은 무슨 데이터를 가장 집중해 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대답하기를 제조 부진도 있고 저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트레이드 텐션, 무역 분쟁, 이 전개 상황을 봐야 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번 금리 인하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전개 상황이 불안해갖고 그거를 이제 보험용으로 금리 인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0.25% 인하한 데 대해서 이제 불만을 쏟아냈죠. 예.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QT를 조기에 종료한 것은 잘했다. 그래도
하여튼 마음에 안 들고, 이 파월 의장은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인격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었죠. 예. 사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금리 인하 한 번으로 안 돼, 더 해야 돼 하는 것을 포석해서 목적으로 해서 3천억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달러 약세에 대한 포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두 가지를 한 방에 맞추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파월 의장이 실토했듯이 다음번 금리 정책은 무역 분쟁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주로 봐야 된다. 그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의 10% 관세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더욱 코너로 몰아붙여갖고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만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연준 폼시 미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준 미팅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세 인상 발표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결국은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석이조.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기회로 중국까지 때린다 그러면은 일석삼조. 돌멩이 하나로 참새 3마리를 잡는 꼴이 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무역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사실 그 이전에 1사분기, 2사분기 기업 실적을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무역분쟁 때문에 낮춰줬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이 되면 3분기 실적이 10월달 발표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분쟁을 다시 강화하며 3천억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3분기에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이거 결국 무역분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지금까지 토마스 선생님처럼 하락 조정을 기다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방송을 듣고도. 그러면 이 조정, 마침 그런 인으로 해서 조정이 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좋은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가, 어떤 때가 가장 유리할까요? 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인상을 한 이후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흘렀죠. 예. 그런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준 거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무역 분쟁 이것을 이제 염려해갖고 설비 투자를 좀 거래해갖고 지금 각종 지표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다음 제조업 부진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 근데 다른 것에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0% 관세 인상 이것 또한 미국이 경제력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후유증 없이 극복해 나가려고 저는 보거든요. 이 10% 정도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텍스 세금성으로 이것을 부담할지 아니면은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 정도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미 씨가 더 많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많이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연준이 그 금리 인하, 그때까지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 증시, 그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저는 그 증시를 볼 때 그 50일 이평선 있잖아요. 예. 50일 이평선에서 멀어지면은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작용하고요. 또 가까이 오면 또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최근에 그 한두 달 사이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고 50일선에서 상당히 멀어졌어요. 예. 그래서 50일선까지 조정을 저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51선 조정이라면 S&P 500 기준으로 한 2,900포인트 정도 되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낮에 최저를 때릴 때 사실 5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녁 끝날 때 51선 위에서 끝났죠. 예. 그래서 51선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2800에 지금 200일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일선까지 갈는지 하여튼 저는 뭐 이번 그 10%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FOMC 폼씨가 9월 20일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을 기점으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폼씨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한 1, 2주 지났다 중국하고 뭐 이게 잘 이야기되고 콩 수입해서 한 달 뭐 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중국의 반응은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다만 그 왕이 그 뭐 외무 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던 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또 대변인 통해 갖고 중국은 중요한 점에서 한 채 양보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행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뭐 친중이냐 뭐 친미냐 뭐 그걸 다 떠나갖고 이 무역 분쟁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에게 유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리한 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1년 반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무역 분쟁에 그 합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급한 것은 미국이다. 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실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중국을 두드러패갖고 이렇게 해서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대선에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중국을 그렇게 때렸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멕시코, 한국 같은 나라로 그 적자가 더 확대돼 버렸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데 사실 그런 포석, 앞에서 일석삼조의 포석이 있다면 이 달러 약세 타이밍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예.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 정도에 와 있잖아요. 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면은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든지 연준이든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넘어진 그 재무장관에게 기자가 달러 약세를 추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물으니까 현재는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현재란 말이 상당히 함축적인데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갖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미국의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 1.87까지 빠졌고 기준금리로 따지면 0.5%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고,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네네네. 그 오늘 어떤 그 애널리스트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미국 그 인플레이션 그 채권금리 그 TIPS라고 있어요. TIPS, 네.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네. 그 상품인데 맞아요. 그 TIPS가 현재 10년물 국채보다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애널리스트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TIPS가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으면은 이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시장의 그 중간치보다도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1.8%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이 2%대로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준이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먼저 그걸 대비해서 내렸으니까 정책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앞에서 네. 말씀드린 어닝 시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2분기 어닝은 거의 80%의 그 기업들이 어닝을 다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그 기업들이 전체 75%라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월가에서 예상치를 워낙 낮췄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나왔다는 것은 뭐 놀랄 일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올해 어닝이 0.1% 아니야 1% 디클라인 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 그 매출은 4%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어닝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즉 안에 비용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은 3분기의 전망은 그 2분기보다도 어닝 그 예상치가 더 낮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월가에서 보는데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그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월가 애널들이 많은 기업들의 그 예상치를 하향 지금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8월 증시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 하향 조정에서 또 급반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현재 SP500 인덱스 기준으로 2,900에 하락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2,800까지 갈 거냐. 그 2,800 밑으로는 더 하락할 그 위험 요소는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지금 2% 정도입니다. 최근에. 네네. 그런데 지금 채권금리가 2%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또 돈이 들어와서 배당을 목표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급격한 그렇죠. 하락은 네. 일단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도 지금 작년이 사상 최고라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지금 예. 자사주 매입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 금리 그 수준이나 그 디비던드 그 퍼센티지나 또 그 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이 양을 볼 때 또 GDP 흐름도 지금 현재까지 그 추적한 바에 하면은 3분기 미국 그 GDP가 1.9% 정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성장 중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더 큰 악재 즉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 갖고 관세를 뭐 25%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미국 경제와 정신은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경제 전망 간단히 한번 선생님 생각 밝혀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단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더 왕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증시가 이제 선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오늘에 발표된 난판 페이롤, 거기 발표 때 미국의 임금비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0.3%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볼 때 미국의 소비 경제는 앞으로도 탄탄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폼스에서 어떻게 다른지. 지금 현재까지는 페더럴 펀드 퓨처에서 지금 다음번 9월달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8%예요. 그래서 이제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공개 발언할 건데, 연준이 다음 9월달에 금리 인하로 기운다고 그러면은 시장은 한 번 더 힘차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미국 뉴저지에는 자정이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의 3천억 달러 부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3분기, 그 다음에 다음 3분기 미국 경제와 어닝까지 나름대로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스닥과 S&P 500 인덱스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니 지금이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걸 지지하는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